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변론길이 있었죠.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출석했고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출석했는데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 헌법재판관과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은 약간 대립하는 듯한 분위기도 느껴지는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네.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따라서 전 정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정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네.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 정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그러니까 국회 측 신문을 안 받겠다.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과정 받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이거 못 받겠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 마치 불이익을 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이거 문제 삼겠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입장이 나왔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에게.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거 마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악을 고지했다. 이거는 헌법재판관 직무권한 남용한 거고 증언 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거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또 반응이 나왔다. 고발 얘기가 나왔어요. 송영훈 전 대변인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저런 고발장은 제출해도 검찰청에서 각하감입니다. 고발장 각하. 수사도 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요. 방금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스스로가 증인에게 강요할 권한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한쪽의 증인 신문에만 응하고 반대쪽의 반대 신문에는 응하지 않는 증인이 있다면 물론 증언 거부권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많은 재판부에서 그런 그 증인의 법정 진술을 사실 인정의 근거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전날 4차 변론길이 진행이 될 때 한 유튜브에서 그 라이브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측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반대 신문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속보 자막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방금 이런 내용을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니나 다를까 문영배 권한대행도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일반적인 그 법원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 차원에서 언급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하가 될 법한 고발장인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헌법재판관들은 그날 법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의 신문에만 응하고 국회 쪽 신문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다 봤어요. 즉 윤 대통령 측의 증인에 가깝다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발한다.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즉 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 행사에도 앞으로 대단히 불이익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조금만 사려 깊게 생각한다면은 저렇게 장 외에서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손해로 귀결되는지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은 이동학 전 최고위원 지금 송영훈 전 대변인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헌법재판 자체가 그렇게 불리하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왜 저런 모습일까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왜 고발을 한다는 내용을 알렸을까요? 글쎄요, 저는 약간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밑밥을 지금부터 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 두 번째로는 이건 법적으로 따질 문제도 아니죠. 그냥 시청자분들께서도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도대체 맞는 행동인가? 이게 이제 매를 벌고 거의 괘씸죄까지 붙여서 오히려 그 후과를 더 세게 맞는 거 아니야? 본인의 목줄을 쥐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도발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좀 대검에다 고발하겠다 이런 게 좀 알려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변호인단이 좀 똑똑하지 못하다. 이거 똑똑함을 떠나서 굉장히 무능하고 비상식적으로 지금 오히려 지금 피고인들을 더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느껴지거든요. 대통령 변호인단도 마찬가지고 김용현 전 장관의 대변인단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안 좋은 쪽으로 오히려 피고인을 끌고 가서 오히려 자신의 의뢰인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은 후과를 주는 것 아니냐. 아주 결과가 저는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할 때 대변인단이 아니고 대리인단이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법률 대리인단 바로 잡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죠. 서부지법 난이 사태 관련된 수사는 쭉 진행 중에 있는데
이용규 변호사. 그런데 지금 이 난입 사태 발생 수일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사전 모의한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서부지법의 뭐 담벼락의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글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이 이제 서부지법 담이 본인의 머리보다도 낫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월담을 해서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뭐 이야기를 좀 하는 것도 같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후문 쪽으로 가면 경찰 병력이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쉽게 진입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공유를 뭔가 하는 내용도 그 나오고. 현장에 대한 파악, 준비 상황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면 동선이 어디가 용이한지 뭐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런 내용들이 서로 이제 뭐 커뮤니티에 올라왔으면은 당시 19일에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이런 뭐 폭동을 일으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모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경규 변호사, 지금 경찰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발생했던 서부지법에 발생했던 그 사태가 어쨌든 이것도 이제 헌법 기관 자체를 지금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 것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게 내란에도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행동을 뒤에서 이 정광훈 목사가 이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뭐 국민 저항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 빼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건 내란 선전에도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사실은 정광훈 목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은 계속 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정광훈 목사와 완벽하게 선을 걷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어떤 집회 같은 데 또 참석을 한 여당 의원도 있었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칼같이 선을 그었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지는 그 여지를 두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언행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정광훈 목사나 그 자유통일당 쪽 같은 경우는 예. 이번 서부지법 폭력 사태 배후와 무관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심이나 의혹은 완벽하게 클리어된 상황도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은 자, 법치주의와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그리고 그런 직접적인 공격의 배후와 무관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세력, 개인, 주체와는 일단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 하고 만약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훗날 밝혀졌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건 그때 가서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해볼 문제이고요. 일단은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무관용의 원칙을 명확하게 천명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 경찰이 뭔가를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정광훈 목사 혹은 그 중심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 구구적 시각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는 언제까지나 그 구석에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이게 국힘을 타고 지금 주류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전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도권으로 이것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주류화되고 거기에 주류화된 정치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활용하고 오히려 주류 쪽으로 끌고 들어오고 예. 이렇게 되면서 한국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만들어왔던 민주주의, 사법체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형해화시키는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손을 딱 끊지를 못하고 오히려 거기 가서 머리 조아리고 그들을 오히려 활용해가지고 지금 지지율을 올리는데 활용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히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딱 끊어줘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큰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